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지니어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정말 기억에 남고 특별했던 거는 역시 일 잘하고 유능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경대생, 도쿄다이가크, 도쿄대생 하면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대생급쯤 되는데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 되게 잘하고 뭐 반에서 1등 아니면 뭐 전교 1등 뭐 약간 엘리트 뭐 그런 이미지죠. 일본도 이제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도쿄대생들이 이제 엘리트인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제가 이제 직장에서 만난 그 도쿄 다이학교 출신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해드릴까 해요. 먼저 이제 제가 처음 직장 토시바에서 이제 제 직속 상사가 저 바로 위에서 저한테 일 시키는 그 상사가 그 도쿄 다이학 그 출신이었어요. 제가 이제 속해 있던 팀이 도쿄 다이학 그 출신이 두 명이나 있는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상사 덕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제 직속 상사인 이제 저한테 일을 시키는 분은 이제 도쿄 다이학교에서 화학 쪽으로 전공했었던 것 같아요. 화학 쪽으로 전공을 해서 학부부터 이제 석사까지 나와서 저랑 이제 나이 차는 한 10살 정도 차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본 나이로 37살 이제 입사한 지는 당시 한 11년 정도 된 분이었는데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이제 아기가 한 둘이 있었어요. 일단 그분 특징은 이 머리 회전이 엄청 빨라요. 이거는 제가 만난 도쿄대 학생들 공통점이었는데 남들이 이제 하나를 생각할 때 이미 한 5수 앞까지 다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회전도 엄청 빠르고 일도 엄청 빨라요.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형적인 이제 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일 외에 이제 잡담 거의 안 하고 그냥 일에만 딱 집중하는 스타일. 그래서인지 그분은 이제 잔업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그 이분은 이 출세욕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난 동경대 학생들은 그 동경대 출신들은 출세욕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 있는 이제 두 명의 동경대 출신들도 이제 둘 다 출세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출세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니까 뭘 좀 이렇게 시켜보려고 해도 뭐 출세욕이 없으니까 그걸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제 직속 상사는 제가 있을 때 다른 부서로 이동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다른 부서로. 뭔가 이제 새로운 걸 하고 싶다고,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11년 동안 있던 부서에서 그냥 완전히 새로운 부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 만약에 그 부서에 남아 있었으면은 출세도 하고 과장 뭐 이런 것도 해서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은. 또 한 분 있던 이제 같은 팀에 있던 또 한 분의 다른 도쿄대학교 출신도 결국 다른 부서로 이동했어요. 이제 제 직속 상사분의 이 스타일이 부하한테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약간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사가 저랑 되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이제 간섭한 상사도 제가 경험을 했는데 하나하나씩 간섭한 상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너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개인의 자유도를 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환경, 또 그런 환경 아래에서 퍼포먼스도 이제 더 잘 나오더라고요. 결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잘 나와요. 이제 일일이 간섭하다 보면은 뭔가 이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하나하나씩 나도 신경을 쓰게 되니까 잘 될 것도 잘 안 되고 그러기도 해요. 이제 또 하나는 저한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깨우치게 해주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제 물어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제 뭔가 실패하기 싫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질문을 또 이렇게 하는데 상사가 그때 좀 약간 그 상사가 좀 귀차니즘이 좀 있어가지고 뭔가 귀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상사가 좋은데 그 가르치는 건 되게 그 못했어요. 왜냐면은 자기는 머리 회전이 자기는 이만큼
가 있는데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따라오는데 자기는 이만큼 다 왔으니까 나는 다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수준의 머리를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의 머리 수준이 아니니까 나는 아직 요만큼밖에 이해 못했는데 그 상대는 이만큼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안 맞아서 약간 좀 가르치는 건 조금 잘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상사가 이제 어느 이제 귀찮았는지 저한테 이제 엄마 지분대 칸가해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 네 스스로 생각을 해라, 네 스스로 생각 좀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충격,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일을, 그러니까 제 스스로 생각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의 사고력이 길러지고 결국에는 내 재량으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제가 만난 분은 이분은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고객사에 계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도쿄 다이학에서 토목공학과 학부부터 들어가서 이제 석사까지 마치고 나오신 분이세요. 이분은 정말 전형적인 천재 스타일.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두 살 정도 어린가? 그래요. 지금 나이로 지금 뭐 28? 27?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이분은 전형적인 천재 스타일. 남들보다 앞서서 생각하는 건 물론이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뭐 이렇게 카운터? 약간 왜 우리 회의를 하다 보면은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에 바로바로 카운터가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말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정말로 논리적이에요. 와, 진짜 너무 똑똑해. 근데 이게 너무 똑똑한 나머지 본인은 이제 그게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할 때 나는 이미 다 이해를 했어. 난 이미 다 이해를 한 얘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루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그걸 약간 몸으로 표출하는 스타일이에요. 회의 중에 약간 이렇게 굉장히 안절부절 못해요. 막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다리를 꼬고 이렇게 이렇게 손을 떤다든지 다리를 떤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한다든지 하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핸드폰 만질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지루함을 잘 표출해요. 핸드폰 만지는 분 항상 가세요? 그리고 약간 이제 얼굴에 너 그것도 모르냐? 약간 이런 게 써져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상사도 있고 뭐 손님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뭐 사실 이제 상사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그게 좀 상사들도 상사도 좀 이제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고쳐지긴 했는데 뭐 어찌 됐든 약간 그래도 좀 그런 끼는 남아 있어요. 어쨌든 이제 뭐 제가 만난 사람들에 한해서 한 이야기인데 이 도쿄 다이학 동경대 출신들은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학부 출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부로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옛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동경대 석사들부터 들어가는 거는 좀 달라요. 학부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 훨씬 더 낮아져요. 뭐 이 정도이고 나중에 다른 대학교 출신들도 제가 좀 경험했던 독특한 출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출신들 좀 스토리 좀 썰 좀 풀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젠지니어였고요. 일본 유학, 일본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네, 또 봐요. 안녕.